여기 질문 없니? 1번부터 17번? 18번부터 29번 22번 6개의 숫자 0, 1, 2, 3, 4, 5 있고 3개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짝수 개수 짝수 여기 개념 설명을 좀 해볼게. 짝수는 1의 자리가 0, 2, 4, 6, 8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홀수는 뭐 1, 3, 5, 7, 9고 그 다음에 5의 배수 5의 배수는 1의 자리가 0 또는 5면 되겠죠. 0 또는 5. 그 다음에 이제 내신에는 3배수까지만 알아두면 돼요. 3배수 3의 배수의 특징은 뭐냐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돼요. 예를 들면 1, 2, 땡이야. 자,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잘 들어봐. 이거 3의 세 자리 자리수인데 얘 3의 배수 만들고 싶어. 그럼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뭐 있을까? 0 되죠. 0. 또 3, 또 6, 9. 왜? 합해서 3이잖아. 그럼 1의 자리까지 합해서 3배수 되려면 0, 3, 6, 9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걸 만들 수 있으면 돼. 또 해볼까? 520 땡이야. 자, 될 수 있는 거 뭐 있어? 3의 배수가 돼야 돼. 1의 자리 뭐 오면 돼? 2 오면 되죠. 2. 합하면 9잖아. 그쵸? 또 그 다음 5 그 다음 8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까? 내신에는 이제 3배수까지는 알아두면 되겠다. 요거 이해되니? 되겠죠? 어쨌든 뭐 짝수 개수 구해라. 이 자연수 정수 만들기는 맨 앞자리에 0이 오는 거 안 오는 것만 조심을 잘하면 돼. 케이스별로 해야겠죠? 맨 앞자리에 세 자리 자연수니? 맨 앞자리에 0이 안 오는 거 먼저 해볼게. 0, 1, 2, 3, 4, 5야. 그럼 0 빼면 요 올 수 있는 게 5개 있죠? 5개? 곱하기 그 다음에 이 중에 이런 게 이제 경우의 수 순열조합 할 때는 이런 게 중요한데 하나를 썼다고 치는 거야. 역시 일반성을 잃지 않고 WLOG를 쓰는 거죠. 이 중에 1을 썼다고 쳐. 그냥 이렇게 썼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럼 지금 몇 개 남아? 5개 남죠? 5개? 근데 이거 중복해서 쓸 수 있니? 서로 다른 3개니까 중복은 안 되네. 5개 중에 요 다음에 올 수 있는 거 5개죠. 5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짝수를 놓는 거잖아. 그러니까 짝수를 먼저 1의 자리에 박아놓고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케이스별로 해야겠지? 첫 번째 여기 0이 오는 경우 2가 오는 경우 4까지만 하면 되겠네. 4까지 이렇게. 자, 첫 번째 0이 온 경우 해보자. 그럼 0을 썼다고 쳐요. 0 썼죠? 이 다음부터는 뭐 자유롭지? 요거 5 곱하기 4가 돼요. 5 곱하기 4. 그렇죠? 자, 요거 됐고 그 다음에 2 온 경우 2 썼다고 쳐. 자,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야 그러면? 0은 빼야겠지. 그치? 0 빼고 3개겠네. 3개? 하나, 둘, 4개네. 4개? 4.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썼다고 치는 거야. 1 썼다고 쳐. 이렇게. 그럼 남는 게 지금 하나, 둘, 셋, 4개죠. 4개? 이렇게. 되겠니? 얘도 똑같겠죠? 뭐 4 곱하기 4겠지. 똑같이. 그래서 하나 썼다고 치고 그 다음에 또 4개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거 이제 다 더해주면 답이 되겠죠? 자, 22번이었고 그 다음 또 질문 없니? 이 사전식 배열도 잘 했어? 28, 29번도? 괜찮니? 괜찮은 거 맞지? 넘어갈게. 그 다음에 10쪽 11쪽 44번 잘했어요 여러분들? 44번? 잘했어 못했어? 어떻게 해볼게. 44번. 자, 뭐 그 증명해라. 우리 증명용 다시 복습해 볼까? NPR 계산용 증명용 있었죠? 계산용은 n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알게 곱하는 거다.
n-r 플러스 1까지. 증명용은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고요. NCR도 그에 맞게 계산용, 증명용이 있겠죠. 계산용은 r팩으로 n부터 r개를 곱한 거를 나누는 거고, 증명용은 요거 그냥 r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n팩, n-r팩, r팩. 자, 요거 한번 써볼게요. 보시면 지금 NCR 곱하기 RCK네. 그러면 NCR은 일단 N팩, N-R팩, 그 다음에 R팩 곱하기 RCK는 R팩, R-K팩, K팩. 일단 이렇게 썼어요. 그쵸? 그래서 뭐 가에 들어가는 게 지금 N-R이겠네. 가 부분이 N-R. 요게 가죠, 가. 뭐 찾았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그 다음 줄 보니까 요걸 지금 다 합쳐졌죠? 통분을 쪄볼게요. 여기 식에 맞게 하면 될 것 같아. N-R팩, 그 다음에 K팩. 그러니까 이 증명 문제는 특수한 딱 전형적인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이 순혈조합 공식은 이제 한두 개만 딱 있는 게 아니거든. 무수히 많아요. 되게 많아. 순혈조합 성질이. 그래서 이제 어떤 걸 갖다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문제에 맞게 잘 풀어나가면 돼요. 이게 되겠죠. 특수한 거는 뭐 내가 저번 시간에 예를 든 그 줄다리기 10명 뽑는 거나 응원단 20명 뽑는 거나 그런 거 특수한 경우, 또 저기 뭐야, 내가 축구 선수의 줄다리기에 포함되는 경우, 안 포함되는 경우 그거 있었죠. NCR은 N-CR 더하기 N-C R-C 요런 게 이제 특수한 거고, 그 외의 거는 이제 그냥 상황에 맞게 하면 돼. 하고서 이제 통분 해줬네. 통분 한번 해보자. 요거 보니까 그대로 곱해주면 되네. K팩, R-K팩 곱해주면 되겠죠? 자, N팩 하고 K팩 곱하고, 그 다음에 R-K팩 똑같이 곱해주고 하고서, 요게 지금 여기다가 여기 R-K구나. R팩에서 R-K팩으로 통분을 해야 돼.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잘 생각을 해보면 저번 시간에 했던 5팩, 4팩 여기서 여기 가려면 이제 곱하기 5를 해서 이제 통분을 하는 거잖아. 그거랑 약간 비슷한 거죠. R-K가 R이 크니 R-K가 크니? R팩이 커, R-K팩이 커? R팩이 크겠죠, R팩이. 그쵸? R팩이 큰 거니까. 근데 얘는 지금 R-K팩으로 통분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요걸 이제 지워주는 행위를 좀 해야 돼요. 요거를. 근데 이제 상황을 보니까 이게 지금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조금 간단하게 해야 되겠네. 그냥 쭉 이게 쓴 기보다는 N-R팩, K팩에 R팩, K팩 그냥 맞춰주면 되겠네. 이렇게 하고 요거 하나씩 하자. 하나씩. 아니 지금 이게 덧셈이 아니구나. 내가 그러고 보니까 이게 곱셈이네. 곱셈. 그냥 곱하면 돼. 자, 요거 곱했고, 그리고 R팩, K팩 여기다 R팩 곱해야죠. 여기 덧셈인 줄 알았네. 자, 요거 그냥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럼 여기 약분 되네. 그럼 이제 분자에 있는 거 M팩이고요. 여기 나가 되겠네. 그 다음 줄 보니까 요걸 지금 쪼갠 것 같은데? 그쵸? K팩, N-K팩? 요거 이제 좀 변형을 때린 거죠? N팩은 그대로 냅두고, N팩은 그대로 냅뒀어요. 요거 그대로 냅뒀고, K팩도 써먹었고요. 그러니까 쓴 거를 잘 지워주면 돼. 요거 썼지. 자, 하고, 또 보면, N-K팩 이렇게 써있네? 요건 지금 없던 게 생긴 거잖아. 그쵸? 여기 지금 식 잘 보면서 이해되고 있니? 없던 걸 써먹었잖아, 지금. 그럼 요건 이제 다시 곱해줘야지. 없던 걸 써먹었으니까. 자, 이렇게 하나씩 하면 돼요. 요거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곱해지는 거 보자. R-K팩 이렇게 되네. R-K팩. 그건 원래 있던 거 쓴 거죠? 원래 있던 거 지웠어요. 하고. 그 다음에
n 빼기 k 어쩌고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식변형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 안 쓴 거를 여기다가 이제 더 붙여 써볼게. n-r팩 r팩 이렇게 안 썼죠. 이렇게 안 썼어요. 하고선 지금 여기 다가 이렇게 돼 있죠. 다 돼 있고 이 부분이 다 약간 요 박스형 문제 푸는 방법인데 여기 다 해놓고 여기가 지금 라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 라. 그래서 라를 이제 맞춰주면 되겠죠? 라가 여기다 한번 써보면 얘가 지금 요거랑 같대. n-k에 빼기 어쩌고에 팩토리랑 같다. 요거 한번 맞춰볼까? n-k 문제의 뜻에 맞게 잘 조절을 한 게 맞죠? k팩 n-k팩 썼고 n팩 썼고 n팩 k팩 썼고 r팩 지웠고 그리고 n-r팩 r팩이 있으면 안 되네. r팩 이거 쓰면 안 되는구나. n-r팩 r-k팩 그러면 이거 다시 쓰자. 이거 조금 내가 여기부터 다시 쓰자. 깔끔하게 n-r팩 r팩 r 빼기 k팩 k팩 분의 n팩 r팩 해서 r팩 약분됐고 그 다음에 k팩 썼고 그 다음에 n팩 썼고 그 다음에 n-k팩 만들었으니까 n-k팩 만들고 이렇게 하고 여기 안 쓴 거 지금 여기서 쓰면 되죠. 이렇게 n-r팩 r-k팩 이렇게 되겠네. 맞죠? 자 했을 때 여기 지금 보니까 r-k팩은 여기 썼죠. 그럼 요 부분이 라가 되네. 요 부분 요게 다 이렇게 결정됐죠. 그치? 근데 이제 다는 썼고 라만 맞춰주면 되잖아. 라가 지금 식변형에 들어간 거야. n-r팩을 지금 바꿔준 거예요. n에서 k를 이제 됐든 뺐죠. k를 뺐으니까 다시 더해. 그러고 원래 있던 빼기 r을 해요. 그거에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 변형을 한 거야 지금. 맞춰주면 돼. 그래서 보면 n-k도 있고 여기가 뒤에가 k 빼기 r이 되겠대. 라 부분 마이너스로 묶였으니까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뀐다. 괜찮니? 그쵸? 이해됐어? 그래서 라 부분 이게 되겠네. 자, 좋아요. 11쪽 더 질문 있니? 11쪽? 없으면 12쪽 50분부터 53번까지 3번. 자,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개씩 운동하는 계획을 세운대. 선수가 세울 수 있는 계획. 1일은 요가 한대. 1일 5일은 조깅하고 운동 종류가 지금 몇 개야?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운동 7개 운동할 수 있겠네. 나머지 하루는 줄넘기, 수영, 에어로빅, 테니스. 그럼 몇 개야? 하나, 줄, 수, 에, 태, 요, 조.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그럼 이거 7개가 아니잖아. 요가, 조깅. 하루에 한 가지씩 한다고? 하루는 요가하고 5일은 조깅하고 이제 남은 하루는 요가한다. 요거는 이제 뭐 일주일 있잖아요. 월화수목금토. 여기서 하루를 골라. 요가할 요일을 고르는 거죠. 그냥 7시일이겠지. 7시.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나머지 6개 요일 중에 5일 조깅할 요일을 골라주면 되죠. 요게 지금 요가. 요게 조깅. 이해되겠니?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루는 뭐 골라줄 필요는 없고 뭐 할지만 골라주면 되죠. 4개의 운동 중에
하나 골라주면 되겠다. 4개 운동 중 하나 택하는 거. 이게 정답이 되겠네. 이해되니? 알겠죠? 그러면 53번 이제 더 이상 질문 없니? 끝이야? 좋아요. 자, 요거 이제 요 프린트 좀 털고 그 우리 부등식 교재 2권 있죠? 그거 마무리 좀 하고 이제 행렬 오늘 좀 하고 끝낼게요. 자, 나머지는 뭐 쭉 그냥 해보면 될 거고 조합에 의해서 그 63번 봐봐요. 63번. 자, 원위에 이렇게 점들이 있대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요거 이제 개념은 이거야. 자, 요거 무슨 기호인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니? 요거? 이 무슨 기호지? 직선 AB죠. 직선 AB. 그치? 요거 무슨 기호야? 이건 반직선이죠. 반직선. 그쵸? 여기에 이거 3분 기호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성질이 똑같고요. 반직선 AB는 성질이 달라. 무슨 얘기냐면 반직선 AB랑 반직선 BA는 다르지. 3분 AB랑 3분 BA는 똑같죠. 직선 AB랑 직선 BA는 똑같죠. 그쵸? 그러면 이게 이제 뭘 뜻하는 거냐? 위에 거 두 개는 순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A, B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위에 거 두 개는? 순서가 없죠. 그러면 순열이야, 조합이야? 조합이지, 조합. 아, 두 개 골라주기만 하면 자동 처리가 됩니다. 얘는 어때? A, B랑 BA가 다르죠?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열로 접근을 하면 된다. 이게 개념이야. 되겠죠? 자, 해서 얘는 지금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10개의 점 중에 그냥 2개 골라주기만 하면 직선이 된다. 그게 일단 기본 개념. 괜찮겠죠? 자, 넘겨보시고 64번 볼게. 64번 보면 자, 평행한 두 직선 위에 7개 점이 있대.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 개수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괜찮니? 자, 여기 이제 이 직선 개수, 평행 직선 주고선 직선 개수 구하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풀이를 할 수 있거든. 첫 번째 풀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7개 점이 있죠. 직선은 그냥 7개 점 중에 2개 고르면 되니까 일단 72를 때려. 그쵸? 그 다음에 안 되는 이제 그 중복되는 거를 빼주면 돼. 뭔 얘기냐면 지금 여기 위에 3점이 있거든요. 위에 것만 보면 이 72에는 요 3개 중에 2개 고른 것도 포함이 돼 있잖아. 당연히. 그쵸? 근데 요거 2개 고르나 직선 AB나 직선 AC나 직선 BC나 전부 다 그냥 이 직선 하나를 뜻하는 거잖아. 중복이 되죠? 그래서 하나 빼주는 거야. 똑같은 논리로 밑에 지금 4점이 있죠? 그것도 이 4점 가지고 만든 AB나 AC나 AD나 BC나 BD나 CD나 다 똑같은 하나의 직선이잖아? 역시 중복되니까 하나를 이제 빼줘야겠지. 하나를 뺀대. 하나를 빼면 안 되지. 하나 취급해야 되지. 하나 취급. 여기서 하나 취급해야 되니까 32를 빼요. 3개 중에 2개 고르는 걸 일단 다 빼. 그리고 4개 중에 2개 고르는 걸 다 빼.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이 직선 이제 아예 다 빠졌잖아. 거기다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이제 정답이 되겠지. 이게 첫 번째 방법. 괜찮니? 조금 뭐 좀 지저분하죠? 계산 방법이. 그래서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맞는 거를 그때그때 맞게 하시면 돼. 자, 이렇게 풀든가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여기 3점 있어요. 이렇게. 여기 4점 있어. 그래서 위에서 일단 직선을 만든다는 건 위에서 한 점을 골라봐요. 31. 위에서 한 점 골랐어. 예를 들면 얘를 골랐다 쳐봐. 그리고 밑에서 한 점을 골라. 41. 예를 들면 얘를 골랐어. 그럼 이런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안 세지는 게 있지. 뭐야? 나는 지금 위에서 한 점, 아래에서 한 점이라고 이미 깔고 간 거잖아. 근데 얘네 직선도 있죠. 얘네 2개를 더해줘야겠지? 2개를. 여기다 더하기 2를 하면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일단? 여기서 한 점, 여기서 한 점 고른 거 하나. 그런 종류 하나. 그리고 이 직선도 세줘야 되잖아. 이해되니? 되는 거야? 다시 해봐. 직선 개수가 여기서 한 점, 여기서 한 점 골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거기서는 이 직선 2개는 안 세워지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마지막에 더해줘야 된다는 거야. 더하기 할 건데 이거를 응용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내가 케이스 분류로 좀 얘기를 해줄게요. 자, 봐봐. 위에 걸 직선 L이라고 직선 M이라고 해볼게. 깔끔하게 케이스 분류를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길 L 라인, 여길 M 라인이라고 해볼게. 여기서 이제 점 개수를 몇 개 고를 거냐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 해볼게. 0개, 2개, 1개, 1개, 2개, 0개. 이 케이스밖에 없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 구해서 다 더해주면 답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맞지? 그래서 어떻게 상황이 나오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면 돼. 되겠죠? 그래서 L에서 0개 고르는 건 여기 지금 3개니까 3시 0 곱하기 밑에서 이제 2개 골라야 되죠? 뭐야? 4개? 4개 중에 2개 고르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밑에서 2개 고르는 경우는 그냥 하나죠, 하나. 그래서 이렇게 1로 처리를 해주는 거지. 4시 2가. 그것만 조심하면 돼. 이거는 L에서 2개 고르는 거 3시 2가 아니라 하나짜리다, 하나. 그리고 밑에서 0개 고르는 거 여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아까 우리가 셌던 거예요. 3시 1, 4시 1 이렇게 됩니다. 괜찮겠니? 요거 지금 선생님이 이거 분류한 거 이해됐어? 요거 한번 정리해볼까요? 요 방법? 케이스 분류를 항상 일관되게 해야 되거든. 직선계수 세는 거는 저 방법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됐죠? 자, 65번 볼게요. 65번. 여러분 대각선 공식 예전에 한번 배웠죠? 그쵸? N각형의 대각선 개수 공식이 2분의 nn-3이 돼요. 2분의 nn-3. 그래서 얘는 이제 그 공식을 쓰는 건데 왜 조합 단원을 냈느냐가 이제 궁금할 거 아니야, 그죠? 대각선 개수라는 게 결국에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거야? 오각형 가지고 한번 해볼게. 오각형 가지고. 자, 잘 봐봐. 5개의 점 중에 2개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대각선을 만들잖아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OC, E가 전부 다 대각선이 되는 건 아니야. 왜? 그 안에는 선분도 들어있잖아, 선분도. 맞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에 뭐 빼줘야 되겠니? 선분 개수를 빼야겠죠? 그쵸?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NC2에서 N개를 빼서 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정리하면 딱 저 공식이 나와요. NC2는 2분의 N-1이 되겠지? 빼기 2분의 2N 되겠죠? N은 2분의 이제 위에 통분을 해서 n으로 묶어보면 n 빼기 1 묶이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2 묶이겠지. 그래서 2분의 nn-3이란 공식이 나옵니다. 괜찮겠죠? 좋아.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건데 이 n각형 대각선 개수랑 여러분이 이제 그걸 알아야 돼. 대각선 개수는 이제 너무 쉽고, 그죠? 대각선 개수 너무 쉽고 뭘 알아야 되냐면 악수횟수를 알아야 돼. 악수횟수. 자, n명이 전부 다 한 번씩, 당연히 중복은 안 하고 한 번씩만 악수를 모두 하는 경우, 요게 이제 몇 회가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돼.
n명이 악수하는 거.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볼게. 자, 나랑 서연이랑 악수를 해. 나랑 서연이랑 악수하는 거랑 서연이랑 나랑 악수하는 거랑 다르니? 다르지 않죠? 그치? 나랑 서연이랑 악수하는 그냥 한 번 하는 거잖아. 다르지 않지? 이 얘기를 왜 했어, 내가? 순서가 없다는 얘기야. 그치? 나랑 서연이랑 악수하는 거랑 서연이랑 나랑 악수하는 게 구분이 없는 거죠. 그럼 뭐야? 순서가 없으니까 조합이지, 조합. 그쵸? 아, 그래서 악수가 나오면 일단 조합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만약에 10명이 있어. 악수의 수를 세래. 그럼 10C2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 10C2 맞아, 아니야? 확신을 내려봐. 10C2 맞아요,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봐. 악수의 수가 10C2가 맞을까, 아닐까? 어때? 맞아? 맞아,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어때? 악수의 수 10C2 10명 너무 많은가? 5명 해볼까? 5C2 맞나? 5C2? 사람 A, B, C, D 5C, 아까 선생님이 여기 뭐였어요? NC2의, OC2의 의미는 대각선이랑 요 선분도 다 포함이죠? 그치? 그럼 이 선들이 악수를 뜻하는 게 맞지? 그치? 그냥 5명의 악수의 수는 OC2가 되는 거 같죠? 맞아? 그래서 NC2가 된다. NC. 알겠지? 이거 한번 정리해 보시고. 필기 해보세요. 필기 하거라, 필기. 필기. 왜 이렇게 또 다운돼 있어? 자, 67번 해볼게요. 67번. 67번 일단 그 별표 좀 쳐보고. 기본 문제지만, 시험에 일단 되게 잘 나와. 반원이. 자, 이렇게 지금 9개 점이 있대요. 이 중에 3개 골라서 삼각형을 만들어라. 그러면 일단 그냥 아무 생각하기 싫어. 9C3을 해. 그럼 뭐 3개 골라서 뭐 삼각형이 요리조리 만들어지겠죠? 뭐만 잘 생각하면 돼? 아까랑 똑같아. 여기서 안 되는 경우로 생각하면 돼. 안 되는 경우. 자, 3개 골랐을 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이 직선, 이 지름 위에, 이 지름 위에 4점 가지고 3점을 고르면 걔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걔는 직선이지, 직선. 맞니? 그쵸. 그래서 여기서 뭘 빼면 돼? 4C, 3을 빼면 정답이다. 되게 간단하지, 원리 자체는.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안 되는 경우를 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70번 볼게요. 70번, 71번 두 개를 해볼 거야. 자, 70번. 4개 평행선과 4개 평행선이 서로 만나고 있대.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평행사 변형 골라라. 이게 또 원리가 되게 간단해요. 우선 4개. 자, 잘 그랬죠? 평행사 변형을 이제 만들어 달래.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볼게. 세로선 있죠? 세로선 4개 중에 내가 요거 2개를 골랐다고 쳐봐. 이렇게 2개를 골랐어요. 괜찮니? 그러고 잘 들어봐. 가로선 4개 중에 맨 위에 거랑 두 번째 걸 골랐다고 쳐봐. 그렇게 되면 어떤 평행사 변형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걸로 취급할 수 있느냐? 바로 요거야. 요걸로 둘러싸이는. 요게 그냥 생성됐다고 취급을 할 수 있죠. 2개 골랐더니. 맞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가로선 4개 중에 2개 아무거나 고르고 세로선 4개 중에 2개 아무거나 골라서 그냥 곱하면 자동으로 평행사 변형이 만들어진다. 그게 원리겠지. 자, 그럼 71번을 이어서 해볼게요.
똑같은 건데 조금 이제 하나만 더 늘은 거죠? 자, 쌤이 이거 뭐 다 그리긴 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L1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L2라고 해볼게요. 여기 있는 걸 L3라고 해볼게. 괜찮지? 자, 했을 때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4개래. 자, 평행선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 개수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의 확장 버전인 거야. 앞에서 이제 두 가로 세로 선 가지고 평행사변형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케이스 분리를 이렇게 하는 거야. L1과 L2로 만들 수 있는 평사, 그리고 L1과 L3로 만들 수 있는 평사, 마지막 L2와 L3로 만들 수 있는 평사,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맞지? 자, 한번 해볼게. L1과 L2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은 L1에서 몇 개 골라? 3개 중에 2개 골라. L2 중에 3개 중에 2개 골라. 그러면 자동으로 평사 만들어지는 거 이해되겠니? 이해돼? 그쵸? 요거 그냥 똑같이 한 거지. 얘도 똑같이 하면 돼요. L1, L3는 3개 중에 2개, L3는 4개 중에 2개, L2는 3개 중에 2개, L3 4개 중에 2개. 요거 전부 더하면 정답이 된다. 괜찮겠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3번 볼게요. (73번) 9명의 학생을 2명, 2명, 5명의 세 팀으로 나눈 경우의 수, 4명, 5명, 2팀으로 나눈 경우의 수 이렇게 돼 있어. 자, 잘 들어봐. 요거의 이제 개념이 뭐냐면 분할과 분배라는 거야. 지금 배울 거는 이제 분할이거든요, 일단. 그래서 이게 이제 엄밀히 말하면 교육과정 외야, 지금은. 교육과정이 이제 외인데, 그래도 내신에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알긴 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자, 5명이 있어. 여러 가지 예시를 들 거니까 한번 잘 봐봐. 5명을 2명, 3명으로 분할을 할 거야. 모둠을. 되겠죠? 그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를 세볼 건데, 2명 모둠은 5명 중에 2명 골라주면 되고, 3명 모둠은 그에 잇따라서 나머지 3명 중에 3명 골라주면 되겠죠? 그치? 그냥 이게 정답이야, 일단. 자, 네 명인데 4명을 둘둘로 자를 거예요. 둘둘. 그럼 4명 중에 2명 고르겠죠? 또 남은 2명 중에 2명 고르겠지. 맞니? 여기까지? 그치? 1번은 맞는데 2번은 틀린 거야. 2번은 이제 뭐가 틀린지 한번 봐볼게. 2번은 왜 틀렸냐면,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A, B, C, D에 4명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4C2에서 4명 중에 2명 고르는 경우의 수 중에서 쭉 나열을 해보면 A, B, 뭐 A, C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겠니? A, D 이렇게 고르겠죠. 그러면 A, B 골랐을 때는 이때 이제 C, D 고를 거고, A, C 골랐을 때는 뒤에서 B, D를 고를 거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니? 그쵸? A, D 골랐을 때는 B, C를 고를 거고,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그쵸?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이제 이 앞에 4C2에서 CD를 고를 때도 있잖아. 이해돼? 앞에서 지금 4명 중에 2명을 고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A, B, A, C, A, D, B, B, C, 뭐 A, B, A, C, A, D, B, C, B, D, C, D 뭐 이렇게 고를 거 아니야? 그쵸? 그럼 그거 중에 CD도 언젠가 오겠지? 그럼 CD를 고르게 되면 뒤에 누가 와? A, B가 오지, A, B. 맞니? 어머, 근데 이제 무슨 상황이 돼, 이게? 나는 지금 문제 상황이 뭐냐면 4명을 둘둘로 그냥 쪼개기만 하는 거야. 뭐 A조, B조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2명, 2명 잘라주기만 해라.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면 조 이름이 구분이 가면 안 되잖아요. 얘는 지금 조 이름이 구분이 안 가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A, B, C, D도 한번 세졌는데 여기서도 A, B, C, D가 또 한번 세지는 거야. 그쵸? 얘는 지금 똑같은 상황이지. 조 이름이 구분이 안 가니까. 그럼 우리가 중복될 때는 어떻게 처리한다 했어? 저번 시간에? 중복될 때는 그 개수만큼으로 나누죠. 맞지? 지금 몇 개 겹치는 거니? 2개 겹치는 거지. 2개.
맞죠? 하나의 구성에 대해서 두 개가 나오는 거잖아. 중복되는 게. 그러면 얘를 2로 나눠야 된다라는 게 정답이겠죠. 일단 요거 이해됐니? 되겠니? 되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혼자서 이해하려면 어려워. 그러니까 잘 들어봐. 알겠지? 자, 근데 2가 맞는데 2가 아니야. 내가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2가 맞는데 2가 아니다. 그치? 뭐겠어? 2가 아닌데 2가 맞으면 2 팩토리얼이겠죠? 그치? 왜 그런지 볼게. 왜 그런지. 자, 그러면 그 다음 예제를 볼게요. 6명 중에 6명을 둘둘둘로 자를 거야. 둘둘둘. 그럼 A, B, C, D, E, F라고 해볼게. 62. 그 다음 4명 중에 2명, 남은 2명 중에 2명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그 경우를 쭉 이제 나열을 해볼게. 여기다 6C에서 고르는 게 A, B 고를 수 있고 뭐 A, C 고를 수 있고 쭉 고르겠죠. 그래서 A, B 고르면 여기서 C, D 고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 E, F 고를 거고. 자, 근데 A, B 골랐을 때 여기서 E, F를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 C, D 뽑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땡땡땡 해가지고 또 언젠가 여기서 C, D를 뽑을 때도 있겠죠. C, D. 여기서 A, B 뽑을 수도 있겠지. 그럼 여기서 E, F 뽑히겠죠? 또 C, D 뽑고 여기서 E, F 뽑고 여기서 A, B를 뽑을 수도 있어. 맞니? 땡땡땡 하고 이번엔 이제 첫 번째에서 E, F를 뽑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A, B 뽑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 C, D 뽑히고 그 다음 E, F 뽑고 여기서 C, D 뽑고 여기서 A, B 뽑을 수도 있어. 여기까지 이해되네? 그럼 지금 이 상황이 뭐가 되냐면 얘도 지금 구분이 안 되는 세 개의 조로 나누고 싶은 건데 구분이 안 되는데 구성 자체는 똑같잖아요. 얘네가 전부 다 A, B 한 조, C, D 한 조, E, F 한 조라는 구성 자체는 똑같죠. 그치?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다 몇 개 취급이 돼야 되는 거야? 한 개 취급이 돼야 되는 거지? 몇 개? 6개죠, 6개. 6개가 겹치는 거야. 해서 이걸 얼마로 나눠? 6으로 나누는 거죠. 6으로. 괜찮니? 6으로 나눠야 된다까지는 이해됐어, 얘들아? 그치? 그럼 이게 6의 의미는 뭐고 2의 의미는 뭐냐를 이제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아. 맞죠? 왜 2로 나누는 일이 생기느냐? 결국에 이게 지금 명수가 똑같은 조가 두 조가 생기는 거예요. 명수가 똑같은 조가 두 조가 생겨요. 그러면 걔네가 바뀌면서도 중복이 생기잖아요. 얘네가 조가 바뀌는 거에 의해서 A, B, C, D나 C, D, A, B나 똑같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 조가 배열되는 개수만큼 겹치기 때문에 2가 아니라 2 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치? 그럼 얘도 볼까? 조가, 명수가 같은 조가 총 3개가 있는 거죠? 얘네 3개의 조가 서로 자리 바꾸는 것만큼 중복이 일어나는 거야. 그니? 맞죠? 그래서 얘의 정답은 사실은 뭐였던 거야? 3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3 팩토리얼. 이렇게. 3팩으로 나눈다. 여기까지 괜찮니? 3개의 조가 서로 배열되는 것만큼. 3개의 조가 서로 배열 막 이렇게 바뀌어서 6개의 경우에서 나오는 거잖아. 3팩으로 나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됐어? 됐어?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볼게, 그러면. 열 명 있어요, 10명. 10명을 둘, 셋으로 나눠요. 자, 요 경우를 한번 구해볼게. 10, 12. 8명 중에 2명. 6명 중에 3명. 3명 중에 3명.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얘도 뭔가 나누긴 해야 되거든요. 잘 생각해봐. 우리가 여기 두 가지 예시에서 원리를 깨달았단 말이야. 그럼 똑같이 적용을 해볼게. 여기 지금 명수가 같은 조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요. 2명짜리 조가 2개, 3명짜리 조가 2개 이렇게 됐거든. 그럼 2명짜리 조끼리도 여기서 봤던 논리대로 지들끼리 바뀌는 것만큼 중복이 생길 거 아니야? 그쵸? 3명짜리 조도 마찬가지죠. 3명짜리 조가 2개야. 얘네끼리 배열되는 것만큼 중복이 생기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요거를 얘네 중복되는 거 2팩으로 나누고 얘네 중복되는 거 2팩으로 나누면 딱 분할이 끝난다는 거야. 괜찮니? 됐어? 얘가 좀 됐니? 하나 더 해볼게.
13명이에요. 13명. 13명을 둘, 둘, 셋, 셋, 셋으로 나눠요. 자, 그러면 13C2, 11C2, 9C3, 6C3, 3C3을 일단 때려. 자, 이걸 이제 몇으로 나누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2명짜리 조가 몇 개 겹쳐? 2개 겹치네? 걔네끼리 배열되는 것만큼 중복이 생기겠죠? 이 팩으로 나누는 거야. 3명짜리 조는 몇 개 겹쳐요? 3개 조가 서로 배열되는 것만큼 중복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겠니?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이 완전히 이해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괜찮니? 이거 좀 필기 좀 해볼까? 시간 넉넉히 줄게. 이거 정리를 좀 한번 해보세요. 복습할 때도 선생님이 적어준 지금 몇 개 예시야? 하나, 둘, 셋, 넷, 5개 예시만 계속 복습을 하면 괜찮아. 요거 예시만, 내가 들어준 예시만 복습만 잘하면 돼. 그럼 분할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됐니?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지? 뭐라고? 쉬고 싶다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적네. 딱 1시간만 수업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거 75번 풀어볼게. 75번. 6개를 2개 일단 나누어. 거기까지 일단 끊어야 돼. 일단 나눠. 6명을 둘로 나누니까 6시 2, 4시 2, 2시 2 하고 어떻게 해야 되니 얘들아? 3팩으로 나눠야겠죠? 3팩으로 방금 본 대로 하면.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뭐가 완성된 거냐면 조 구성이 완성된 거야. 일단 조 구성. 조 이름은 없어요. 그쵸? 조에 이름은 없는 상황이야. 그게 분할이에요. 조 구성만 완성이 되고 이름은 없다. 그 상황에서 3명의 친구들에게 나누어줘야 돼. 이 둘로 지금 나누어진 조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AB, CD, EF 이렇게 예를 들면 구성이 지금 끝난 거 아니겠니? 맞죠? 자, 여기서 이제 개념이 또 들어가는 거야. 이거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자, 집중해봐.
A, B, C 지금 6명을 6개를 2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 중에 한 경우수를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든 거잖아. 자,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얘네는 지금 구분이 가 안 가? 이 세 개의 조는 구분이 가니 안 가니? 이 세 개의 조는 구분이 가요 안 가요? 대답을 한번 해봐. 틀려도 되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는 게 또 다르지. 가 안 가? 구분이 가는 거죠. 왜? AB조 하나, CD조 하나, EF조 하나잖아. 이미 AB가 들어가 있잖아요. 얘가 들어가는 순간 이름이 생기는 거야.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 순열 조합에서. 들어간 순간 이름이 생겨버리는 거야. 들어간 순간. AB가 들어있는 조합. 이해되니? 되죠. 그래서 얘는 구분이 가는 세 개의 조인 거예요. 이제부터. 맞죠? 선생님이 위에서 조 이름이 없다고 한 거는 조에 아직 이름이 안 붙은 것 뿐이고 구성 자체는 일단 이렇게 했는데 구성을 했으니까 AB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구분이 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름이 붙은 거지. 그래서 이 세 개의 조를 세 명한테 뿌리는 방법은 뭐랑 구조적으로 동질하냐면 이거 잘 들어봐야 돼. 뭐랑 구조적으로 동질하냐? 1, 2, 3으로 세 자리 자연수 만드는 거랑 정확히 똑같아요. 철수, 영희, 민수가 지구, 화성, 목성 여행 가는 거 골라주는 거랑 완전히 똑같아. 구조적으로. 맞니? 누가박, 돼지박, 스크류박을 월화수에 먹을 거 배열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다는 거야. 1, 2, 3을 세 자리 자연수에 뿌리는 거. 철수, 영희, 민수를 지구, 화성, 목성에 뿌리는 거. 이해가 돼? 얘들아? 구조적으로 같다는 거? 그쵸? 이거 경우에서 몇 개인데? 이게 3팩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 이제 마지막에 뭐 하면 돼요? 곱하기 3팩이 됩니다. 이게 분배죠. 분배. 분할을 한 거고요. 분할을 한 후 분배를 한 거다. 되겠니? 여기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도 요 위에까지만 일단 이해가 되면 괜찮아. 거기까지 괜찮죠. 그죠? 요거 쉬는 시간에 요것도 정리를 해봐. 하기 쉽겠지만 알겠지? 조금 끊었다 할게. 자, 44쪽 질문있니? 45, 46 49번 내가 풀었고 45, 46 질문있니? 52 자, 최고차항 개수 2인 이차함수랑 마이너스 1인 이차함수 이렇게 두 개 있대요. 우선 fx 그래프가 y는 x와 원점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다. 잘 모르겠어. 근데 f가 아래로 블록인 건 알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최고차항 개수가 2니까 이제 뭐 y는 x하고 이렇게 만난대. 이렇게 이 정도로 하자. PQ에서 만나고 y는 gx는 y는 x랑 한 점 P에서만 만난다. 여기가 지금 P고 여기가 Q고 PQ가 지금 얘기 안 돼 있나? P의 x좌표가 다해서 써있네. x좌표가 Q의 x좌표가 작다. 그럼 PQ가 확정이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저 gx는 위로 블록인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접하겠네. 스르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한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가, 나까지 해석했고, 다해서 이제 마지막 OP랑 PQ랑 같다. 여기 이제 원점이 있겠죠?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OP 해서 OP
P랑 PQ랑 똑같다. 뭐 이렇게 되겠지. 자, fx 플러스 gx가 0 이상이다의 해가 모든 실수래. 그러고 이제 끝났네? 되게 불친절하죠? 이거 가지고 이제 식작성을 해달라는 얘기야. 우리가 지금 주로 써먹어야 되는 성질은 여기서 지금 눈여겨볼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죠. OP랑 PQ랑 같다. 1대1. 그럼 뭘 쓸 수 있니? 이렇게 찍어볼 수 있죠? 찍으면 여기를 T라고 놔봐. 그럼 여기 2T로 넣을 수 있죠. 이렇게. X절표. 1대1일 거니까. 1대2일 거니까. 맞죠? 1대2, 1대2. 그죠? 그러면 이 문제 이제 되게 간단하게 풀리는데 요게 지금 fx고 요 위로 블록이 gx거든요. fx랑 저 y는 x만 먼저 볼게. fx랑 y는 x가 이렇게 pq에서 지금 만나는데 거기 x좌표가 t고 2t야 해서 f 요걸 한번 h라고 해볼게. 1차 함수를. 그러면 f 빼기 h 있죠. 또 차함수야. f 빼기 h는 일단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2차 함수. 2차 빼기 1차니까. 그리고 누굴 따라가? 최고차함계수가 2차를 따라가겠죠. 최고차함계수 2다 일단 이렇게 쓰고. 근데 그 만나는 교점이 t하고 2t잖아. 근이. 그럼 이렇게 작성을 이제 끝낼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게 맨날 하던 차함수잖아. 그쵸? G도 똑같이 할 수 있죠. G 빼기 H는 어떻게 돼? G 빼기 H. Y는 X가 있고요. G가 있어요. 두 개는 접하죠, 지금 어디서? T에서 접하잖아, T에서. 아, 그래서 이거 접하니까 일단 최고차 함계수는 G를 따라가겠죠? 마이너스 1이고 T에서 접하니까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다. 되겠니? 근데 지금 H라는 함수가 y는 x로 나와 있는 상황이죠. y는 x. 따라서 fx, gx를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다. fx는 요거 이항하면 되겠죠? 요것도 이항해요. 이렇게 fx랑 gx가 작성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 플러스 g를 구해야 되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해 볼게요. 전개 좀 해야 될 것 같아. 요거 저 위에 거 전개 좀 해볼게. 2의 x제곱 마이너스 3tx 플러스 2t제곱 플러스 x죠. 에다가 마이너스에 x제곱 마이너스 2tx 플러스 t제곱 플러스 x 꺼내볼게. 그러면 1x제곱 되고 그 다음 천천히 하자, 천천히. 2x제곱 마이너스 6tx 플러스 4t제곱 플러스 x 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tx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x. 자, 이제 정리만 하면 되겠죠? x제곱 그 다음 x 하면 마이너스 4t 플러스 2네. 마이너스 4t 플러스 2의 x. 마지막 상수항 4t제곱 마이너스 t제곱 3t제곱 이렇게 작성이 끝났다. 되겠죠? 이게 지금 f 플러스 g를 구한 거야. 얘가 0 이상이다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럼 뭐야? 2차 함수 그래프는 총 위치관계가 3개가 있고요. 항상 0 이상이려면 접하거나 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D가 0 이하다로 접근을 하면 되겠네. 4분의 D로 해볼게요. 요거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보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요게 지금 뭐야? 0 이하다. 이걸 풀면 되겠죠. 괜찮겠니? 그쵸? 그거 만족하는 뭐 구하라는 거야? P의 P의 X좌표의 최대값? 그러니까 T의 최대값 구하라는 거네. 요거 지금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근해 공식을 써야 돼. 자, 짝송이 써볼게. 2 뿔마 루트 1이? 그럴 리가 없는데. 3이죠, 3.
따라서 이게 지금 조여졌잖아요. 그럼 해도 조여지겠죠. 부등식의 해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조여질 거야. 따라서 2 빼기 루트 3 이상 2 플러스 루트 3 이하 이렇게 풀이가 이제 완료가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x좌표의 최대값은 2 플러스 루트 3이 되겠네요. 되니? 좋아요. 자, 352번 했고요. 그 다음 47쪽 질문 있니? 47쪽? 47, 48 없어? 49, 57번 57번 질문이 57번이 사실 여기 있는 문제 중에 제일 어렵죠? 풀어봤니? 제일 어려워, 제일. 연립부등식 문제 중에 이제 되게 고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57번 풀어는 본 거지, 얘들아? 풀어는 본 거지? 해설도 봤니? 답지도 좀 봤어? 답지도 봤지? 본 사람들이 어디 몇 명밖에 없어. 답지도 보고 꼭 그래야 돼. 왜냐면 연립부등식 킬러 문제는 케이스 분류가 무조건 들어가거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생각보다. 아마 여러분이 답지 읽고 이해하는데도 최소 20분은 걸릴 거야.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데. 이 문제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느냐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근데 뭐 나는 좀 다르게 풀 건데, 봐볼게. 자, 일단 첫 번째 거, 인수분해를 해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의 해는 0하고 a제곱인데, a제곱은 0보다 이제 클 거잖아. 그쵸? 그래서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거나 이렇게 벌려질 거야. 첫 번째 해고요. 두 번째 거, 요거 지금 인수분해 되지. 합쳐져. 2a-1, 2a 플러스 1로 쪼개지죠. 그 다음에 1 해서 쓱싹 하면 딱 4a가 나오네. 그럼 이제 마마만 붙이면 되겠다. 마 붙이면 딱 쓱싹 해서 마이너스 4a가 나오죠. 해서 두 번째 거 인수분해는 요거에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게 0보다 작다. 그럼 조여지겠네? 자, 2a-1이고 2a 플러스 1이야. 당연히 2a-1이 작겠죠? 2a 플러스 1보다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조여진다. 지금 해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구한 거야. 괜찮니? 이거 이제 연립을 할 거예요. 연립을 할 건데, 이제 누가 큰지를 몰라요. 이게 이제 너무 어려운 이유는 뭐야? a제곱, 2a-1, 2a 플러스 1이 다 미지수가 빵꾸 뚫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케이스별로 다 해야 돼요. 누가 앞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쵸? 근데 봐봐, a제곱이랑 요 2a-1을 먼저 비교를 해볼게. 자, 공부 나한테 내가 알려준 거 잘 학습을 했으면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야. 왜 고개를 돌리니? 대소비교 내가 마인드맵 몇 개 알려줬지? 대소비교 해야 되는 상황이면 누가 지금 대답했니? 아닌가? 희망사항인가? 몇 개야? 대소비교 몇 개 방법으로 하라고 알렸어? 3개. 1번 빼서 비교, 2번 나눠서 1이랑 비교, 3번 제곱해서 비교.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건 빼서 비교한다. 그러니까 빼봐야 돼. 빼봐. 빼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a제곱이 2a-1보다 크거나 같다를 얻을 수 있지. 일단 뭐 같은 건 좀 이따가 따질 거고, 클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되게 좋은 정보죠, 이거는. 그죠? 자, 그 다음에 2a 플러스 1이랑도 비교를 해볼 거예요. 빼봐.
자, 요거 조금 어려워. 자, 요거 비교를 해봐야 돼. 요거 이제 대소를 비교를 하고 싶은 거든. 얘들아, 빼서 대소 비교를 한다는 건 결국은 뺀 값을 누구하고 비교를 해야 알 수 있는 거야? A 빼기 B를 했을 때 누구하고 비교를 해야 돼? 0하고 비교를 해야 되죠. 0하고. 그쵸? 그래서 얘가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A가 0과 루트 2 사이래. 그럼 얘를 이제 A에 대한 2차 함수로 한번 바라봐. 아래로 볼록이죠? 대칭축이 1이야. 0부터 루트 2야. 0 한 칸, 루트 2 조금. 1.4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그릴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극단적으로 그린다면? 맞죠?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 거니까. 한 칸, 0.4칸 이렇게 되니까. 루트 2가 1.4 정도 되니까. 그래서 최소를 가질 거예요. 자, 한번 구해볼게요. 최대값만 구해볼게요. 이게 원래 이제 다 대입을 0, 1, 루트 1을 다 대입해봐도 되는데 최대값만 구해볼게. 0 대입해봐. 최대값 얼마니? 마이너스 1이죠? 그치? 이게 뭔 얘기야? 이 분홍색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1보단 작다는 얘기잖아.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 최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구간에서의 함수값은 다 마이너스 1보다 작겠죠. 제일 큰 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뭘 얻은 거야? 요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즉 0보다 작다라는 걸 얻은 거지. 0보다 작다. 그게 결론이 뭔데? 나 지금 뺀 거잖아. 얘에서 얘를 뺐더니 0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아, 요번엔 a제곱이 2a 플러스 1보다 확실하게 작다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지. 같지도 않고 작다라는 걸 얻는 거야. 작다. 그쵸? 얘는 같을 수는 있는 거고. 그래서 수직선에 내가 대충은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대충. 자, 0 찍고 a제곱은 걔보단 크겠죠? 근데 a제곱이 2a-1보다 크다며. 그럼 2a-1이 여기 있겠지. 일단 기다려봐. 확실한 것만 해볼게. 확실한 것만. 요거 3개는 확실해요. 요거 3개의 순서를. 맞니? 얘는 미지수지. 얘는 또 따져야 돼. 2a-1이 0보다 크다는 부정은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해서 풀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얘 3개의 대소는 내가 비교를 완료했다. 까지는 할 거야. 괜찮죠? 자, 살짝 지워보고요. 이거 지우면 좀 그런데? 일단 써놓자. 이거랑 자, 해가 일단 이렇게 돼요. 그리고 지금 아까 생각한 게 이런 대소 관계에 있다. 이런 상황이야. 자, 그러고 지금 이제 보면 a제곱 값이 결국엔 제곱을 해보면 0과 2 사이거든요. 0과 2 사이야. 0과 루트 2 사이니까 제곱을 하면 0과 2 사이인데 어쨌든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해가 딱 하나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딱 하나.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봐. 이게 0과 2 사이의 숫자인데 지금 부등식을 대충만 그냥 그려볼게. 확실하진 않지만 이게 지금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니? 그리고 뭐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 대소 관계가 확실하다면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가 0과 2 사이야. 예를 들면 0.1이라고 해봐. 그럼 여기 정수 들어갈 수 있는 거 1 들어갈 수 있죠. 일단 들어서 후보를 얘기하는 거. 후보. 얘가 0. 얼마다 그러면 여기 1 들어갈 수 있고요. 1. 얼마다 하면 2까지 들어갈 수 있지. 맞아? 이해되니? 근데 여기 3 들어갈 수 있어요? 얘가 2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3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논리가 이해되니? 만족시키는 정수가 딱 하나여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요. 여기 지금 겹치는 부분.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가 딱 하나여야 되는데 얘가 0부터 2 사이의 수야. 그럼 0. 땡땡 1. 땡땡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경우의 수를 0. 땡땡일 때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1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1. 땡땡일 땐 2가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3은 들어갈 수가 없지. 3이 들어가면 2, 3 두 개가 들어가 버리니까. 딱 요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요 두 가지 케이스를 분류를 해볼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그래서 첫 번째, 저기에 1이 들어가는 경우. 1이 해인 경우를 해볼 거야.
선생님이 저 뒤에 것만 그리면 되니까 짧게 그려볼게. a제곱부터 2a 플러스 1이죠? 이렇게 색칠이고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자, 그러면 여기에 1만 들어가야 되잖아. 1만 들어가야 돼. 그럼 0은 여기 바깥에 빠져야 되죠. 그러고 어떻게? 2도 여기 바깥에 빠져야 되지. 맞니? 경계값을 찾은 거야. 경계값 찾은 다음에 뭐해, 얘들아? 같아도 되는지 체크하는 거죠. a제곱이 0이랑 같아버리면 안 되죠? 색칠되니까. 같으면 안 되고 1이랑은 같아도 돼요. 여기 두 개를 잘라야죠, 이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0, 1, 1. 이렇게 두 개를 보는 거야, 지금. 두 개의 경계값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a 플러스 1. 2a 플러스 1인데 빵꾸니까 1이랑 같으면 안 되겠죠. 2랑은 같아도 되겠죠. 이렇게 경계값을 찾은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a 범위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니?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를 얻게 되는 거야. 물론 0보다 크겠죠? 지금 양수 상황에서 보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꺼내보면 1 빼봐. 2 나눠봐. 이렇게 되겠네. 맞니? 근데 요거 두 개를 지금 애들아,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아니면 따로따로 만족해도 돼? 이 지금 경계값 찾은 거 있죠?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 아니면 따로따로 만족해도 되니?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왜? 0, 1은 0, 1 사이에 무조건 얘가 있어야 되고 1, 2 사이에도 얘가 무조건 있어야 요 안에 1만 들어가는 상황인 거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지. 그래서 두 개를 AND를 쳐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얻어지는 해가 뭐니? 0부터 2분의 1까지다. 일단 이렇게 구해지는 거지. 맞아요? 그쵸? 자, 요거 전제가 지금 언제 하는 거냐? 2a-1이 일단 0보다 큰 상황을 가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2a-1이 0보다 큰 상황에서. 그래야 0, 2a-1, a제곱, 2a 플러스 이런 대소관계 돼서 딱 해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요 전제 하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일단 전제 조건이 물론 이제 같다고 해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이러한 상황이죠. 즉 A가 2분의 1 이상인 상황이지. A가 2분의 1. 맞니? 그쵸? 자, 그럼 이 전제 하에 요 해를 꺼낸 거잖아. 그럼 두 개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 얻어낸 해가 일단은 2분의 1을 하나 얻어낸 거야. A가 2분의 1이다. 동시에 만족하는 게 A 2분의 1밖에 없잖아. 2분의 1 이하면서 2분의 1 이상이어야 됩니다. 괜찮겠니? 이렇게 하나를 얻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우기가 좀 아까운데 두 번째. 두 번째는 2가 해일 때를 해보는 거예요. 2가 해일 때. 자,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요번엔 2가 해인 거니까 여기에 2가 들어가고 여기 1이 빠지고요. 3이 여기 바깥에 빠져야겠지. 그쵸? 경계값을 찾은 거지. 이렇게. 맞니? 같아도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겠죠? a제곱이 지금 색칠이기 때문에 1이랑 같으면 안 되고 2랑은 같아도 되고요. 2a 플러스 1은 2랑 같으면 안 되고 3이랑 같아도 되고. 자, 아까랑 똑같이 푸는 거야. 여기서 얻어내는 해. 그러면 a라는 거는 1보다 크고 루트 2보다 작겠네요. 이렇게 얻었고요. 자, 여기서 얻어낸 해. 지금 양수니까 그냥 해를 이렇게 끄는 거야. 양수에서만 보는 거니까. 1 빼고 2 나누고 이렇게 구했죠. 맞죠? 근데 아까랑 같은 논리로 요거 두 개는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잖아. 동시에. 근데 이거 어때?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없죠. 얘는 1 이하고 얘는 1 초과니까. 그치? 여기는 해가 없다. 그래서 이 구간은 이제 해가 없다. 2가 해가 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야. 되겠지? 아직까지 이제 구한 해는 A가 2분의 1만 구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케이스가 뭐냐면, 남은 케이스가 아까 우리 뭐 봤어요? A제곱이 2A-A보다 스트릭트하게 클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야. 지금 이거는 A제곱이
이 a제곱이 2a-1보다 완전히 오른쪽에 있는 경우로 지금 가정을 해본 거고, 두 개가 지금 같을 수도 있잖아. 아까 보는 거에서. 그래서 같은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a제곱이랑 2a-1이랑 같은 경우. 즉, 언제야? 요때. 즉, 언제? a가 1일 때. a가 1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되겠죠? 자, 그럼 a에 1을 넣어서 요 해를 다 구해볼게요. 이거 1이죠, 1. 요거 a 1 넣으면 1, 3 이렇게 되지. 자, 그 부등식을 그려볼게. 0이야. 그 다음에 1 이상. 그 다음 1초가. 1초가는 다른 색으로 해볼게. 1초가 요 위에다 해볼게, 이렇게. 1초가 3 미만. 이렇게. 되겠니? 그럼 얘 겹치는 부분은 여기죠? 겹치는 부분을 한번 써볼게. 1초가 3 미만이 겹치는 해겠지. 맞니? 정수해 딱 하나 맞니? 하나 맞죠. 2가 되는 경우. 그치? 그래서 A가 1일 때도 답이 된다. 결론이 뭐야? A가 1일 때, A가 2분의 1일 때. 두 개가 정답이 된다. 그래서 모든 실수 A 값의 합은 2분의 3이 되겠죠. 그쵸? 내가 해설 얘기를 왜 했냐면, 해설에서는 일단 이렇게 안 풀어. 해설에서는 이렇게 케이스 풀이를 잘 하거든? 근데 그 풀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너무 베스트 풀이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현실적으로 좀 하기 힘든 풀이죠. 맞죠? 그거 보면 알 거야. 여러분 꼭 봐봐, 해설. 그거 보는 데만, 내가 아까 말했잖아. 보고 내 거로 만드는 데만 최소 20분은 걸려. 2, 30분이 걸린다. 근데 읽어보어서 조금 납득하는 시간을 받아들이시고, 여기서 이제 얻을 교훈은 뭐냐면, 내가 풀이한 거는, 이게 결국엔 이제 연립부등식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다 빵꾸가 뚫리는 경우가 어려운 경우예요. 그럼 그럴 때는 케이스 분류를 결국엔 하긴 해야 되는데, 한 번쯤은 대소를 비교를 해봐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알겠지? 그것만 되면 되게 케이스가 줄어버린단 말이야. 알겠죠? 자, 좋아요. 사업을 끝내면 참 좋을 텐데, 그건 아니고, 네. 자, 요거까지 털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교재 나올 거야. 그리고 방금 제가 마지막 57번 풀이를 해줬잖아. 근데 지금 시간상 내가 정리할 시간을 못 줬는데, 강의 영상 올리면 그거 보고 좀 필기 좀 하세요. 알겠죠? 강의 올려드릴 테니까. 자, 봅시다. 3페이지 봐봐, 3페이지. 개념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행렬은 참고로 말하면 되게 쉬워. 되게 쉬워. 이 공통수학 원에서 제일 쉽다고 보는데, 경우의 수랑 동급이야. 그래서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돼요. 어려운 단원이 아니고, 그리고 행렬 단원이 이제 예전에 2015 개정 교육과정 때는 이 필수 교육과정에 들어와 있었는데, 빠졌다가 요번 2 개정 때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고1 과목이 아니었고 고3 과목이었거든요. 행렬이 기하 벡터라는 과목에. 빠졌다가 지금 고1 과목에 행렬이 최고 추가로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 작년에 처음 들어왔죠. 작년에. 그 작년 처음으로 전국에서 시험이 처음 치러진 거예요. 고1 내신 시험이. 그래서 일단 어렵게는 못 낸다. 생각보다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
그리고 이미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고3 과목이었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뭐겠어? 수능 출제 과목이었다는 얘기죠. 그쵸? 행렬이. 그러니까 이미 쌓여있는 기출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수능 기출이.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것들을 내신에 낼 수 있기 때문에 낼 수 있는 게 역시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 딱 정해져 있어요. 중요한 것들이. 자, 이제 3쪽 이제 빠르게 설명해 볼게. 행렬, 이렇게 맨 위에 행렬 써 있죠. 행렬. 행은 가로를 뜻해. 열은 세로를 뜻해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로 생긴 매트릭스를 그냥 행렬이라고 한다. 그 옆에 그림 있죠? 제 1행, 2행, 3행, 1열, 2열. 그냥 있죠. 그치? 그대로 읽을 줄만 하면 돼. 예를 들면 그 옆에 있는 그림에서 2행, 2열을 찾아라 하면 숫자 3을 대답하면 되겠죠? 2행, 2열. 그 정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뭐 괄호 2번에 성분 하면 뭐 각각의 수 또는 문자라고 했고 3번에 m 곱하기 n 행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이 m개, 가로가 m개, 세로가 n개면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옆에 있는 건 몇 곱하기 몇이시겠니? 3 곱하기 2겠죠? 3 곱하기 2. 가로 3개, 세로 2개, 세로 2개. 그 다음에 이제 정사각행렬이라는 건 가로 개수랑 세로 개수가 똑같은 걸 정사각행렬이래. 뭐 2 곱하기 2, 3 곱하기 3, 4 곱하기 4 이런 거. 정사각행렬을 한다. 자, 그 밑에 이제 예시 두 번째 거 있죠? 예시 두 번째 거. 행렬 A가 20-1, 3, 5, 4 그렇게 되는 거 보이니 지금? 그쵸? 2행 3열짜리죠? 그거는? 가로 2줄, 세로 3줄. 행의 개수 2개, 열의 개수 3개. 꼴은 2 곱하기 3이다. 1,2 성분은 1행 2열 성분. 0인 거 이해되니? 1행 2열 성분이 0인 거 이해돼? 그쵸? 2행 1열 성분은 뭐야? 이 두 번째 줄에서 첫 번째 열이니까 3이 되겠지. 그쵸? 그 정도만 이해하면 행렬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2번 개념은 문제 풀면서 할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3번 개념, 서로 같은 행렬 있죠? 되게 쉬워. 그냥 두 행렬이 같으려면 각 성분끼리 그냥 같으면 돼. 뭐 그거 우리가 이미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넘어가 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쌤이 필수 문제만 딱 집약적으로 넣어놓은 거야. 자, 1번 볼게요. 1번. 성분 A, IJ가 다음과 같이 정의된대. 2차 정사각행렬이 돼 있죠. 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2차 정사각행렬이다. 이게 뭔 뜻이냐면 정사각행렬은 행개수랑 열개수가 똑같은 걸 정사각행렬이라고 했지? 근데 2차라는 건 그냥 2 곱하기 2짜리라는 거야. 2 곱하기 2짜리다. 그러니까 표현을 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2행 2열짜리 성분이 2차 정사각행렬인 거야. 괜찮겠죠? 자, 해서 AIJ를 이제 써달라고 하는 건데 AIJ가 뭐냐면 여기는 이제 행을 뜻해요. 여기는 열을 뜻해. 그래서 예를 들면 A1, 2는 1행 2열 성분을 뜻하는 거야. 괜찮겠니? A1, 2는 그냥 1행 2열 성분을 대답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자, 해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A1, 1부터 구해볼게요. A1, 1. 자, 일단 써볼까? IJ가 얘가 J보다 클 때.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I가 행 숫자가 열 숫자보다 클 때는 여기다 대입을 해서 구하고 행이랑 열이랑 숫자가 같을 때는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A1, 1은 어때요? I랑 J가 같죠? 그러면 두 번째에다 대입을 해서 성분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1 더하기 1이겠네? 1 더하기 1? 아, 1행 1열 성분은 2구나. 이렇게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1행 2열 성분을 구해볼게.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 2차 정사각행렬이잖아.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딱 이렇게만 구하면 되거든. 맞죠? 요 네 가지만 구해볼 거야. 1행 2열은 어때? I가 J보다 작죠, 지금? I가 J보다 작으니까 요 세 번째에다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으면 1 빼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지. 아니? 잘 따라오고 있어? 얼마야? 마이너스 5죠. 자, 그 다음 A2를 구해볼게. 요거는 I가 J보다 크네. 그러면 이건 첫 번째에다 대입하는 거죠. 그럼 I 빼기 2를 대답하면 되지? I 빼기 2. 빵이 되네요. 마지막
A to 2. 요거는 i랑 j가 같죠? i가 j가 같을 때는 i 더하기 j. 그래서 4가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면 2, 마 5, 0, 4 이런 행렬이더라 이런 얘기인 거지. 괜찮겠니? 좋아요. 자, 그다음 넘겨보시고 6페이지. 자, 개념 먼저 볼게요. 맨 위에 행렬의 덧셈 뺄셈 결과만 봐봐. A 행렬 주어져 있고 B 행렬 주어졌을 때 A 더하기 B는 각 성분끼리 그냥 더하면 돼. 1, 1은 1, 1짜리 1, 1은 1, 1끼리 1, 2는 1, 2끼리 되게 쉽죠? 뺄셈도 각 성분끼리 그냥 빼면 돼요. 여기 뭐 공부할 게 없어. 그냥 더하고 빼고만 하면 돼. 두 번째, 행렬의 실수배. A 행렬에다 앞에다 KB 하는 건 그냥 성분에다 그냥 KB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 요 행렬을 선생님이 A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다 2배를 하잖아. 그럼 그냥 각 성분에 2배 하라는 얘기야. 요게 끝이에요. 괜찮지? 쉽죠? 실수배 됐고요. 자, 3번. 덧셈 실수배에 대한 성질. 첫 번째, 교환법칙 성립하고, 결합법칙 성립하고, 분배법칙 성립하고. 이거를 외우지 말고 얘들아. 대부분의 대수체계는 교환, 결합, 분배가 웬만하면 성립해. 웬만하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기억하면 되거든. 안 되는 케이스가 생기면 그때서 기억하면 되니까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 하고 싶은 거 다 된다라고 생각하면 편한 거야. 이해되겠지? 선생님이 지금 어쨌든 이제 뭐 행렬을 쭉 개념 설명을 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집약적으로 해서 문제풀이를 딱 끝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조금 설명이 좀 빠른 거 좀 이해 좀 해주고 자연스러운 거면 좀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의 곱셈을 할 건데 결국에 이제 어려운 부분 여기야. 여기는 좀 설명을 해볼게요. 거기 있는 것보다 내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거야. 자, A 행렬이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해볼게. B 행렬이 2 곱하기 1 행렬이라고 해볼게. 예를 들면 뭐 1, 2, 1, 0 이라고 해보고 2 곱하기 1짜리는 두 줄, 세로 한 줄, 뭐 1,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요거를 곱셈을 정의를 해볼 거야. 어떻게 곱셈을 할 거냐? 일단은 앞에 거에 행을 선택을 하고 뒤에 거에 열을 선택을 해서 1대1로 곱해서 더해요.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하고 그 다음 1행은 다 써먹었죠. 다 써먹었으니까 이제 2행으로 눈을 바꾸는 거예요. 2행하고 요 열을 바꾸는 거예요. 앞에 거 행과 뒤에 거 열을 곱하는 게 곱셈 방식이야. 그러니 요 행과 열을 1대1로 곱한다. 행과 열을 곱해. 자, 요 두 번째 걸 어떻게 되니? 1 곱하기 1 0 곱하기 2를 그냥 이렇게 더한 게 되는 거야. 일단 듣니? 자, 근데 이거를 이제 행렬로 나타내야 되거든? 그게 포인트야, 그게. 결국에 우리 이 행렬의 곱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곱셈의 결과가 몇 곱하기 몇 자리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 그걸 먼저 파악을 해놓을 거야. 꼴 파악을. 알겠죠? 자, 그래서 m 곱하기 n 행렬이랑 n 곱하기 l 행렬을 곱하잖아? 그러면 몇 곱하기 몇이 되냐? m 곱하기 l 행렬이 돼요. 일단 요거를 암기를 해야 돼. 일단은. 자, 그러면 요거 어때? m 곱하기 l 이렇게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1 행렬로 일단 표현을 하면 되는 거야. 곱셈의 결과를 틀을 먼저 짜놓고 성분을 집어넣는 거야. 되겠죠? 그럼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가로 두 줄, 세로 한 줄. 따라서 5, 1 이런 성분이 된다. 행렬이. 이게 곱셈의 결과인 거야. 이 두 개 곱셈한 거야. 되겠니? 곱셈 조금 더 해볼 거야. 여기다 쓰자.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똑같은 예시로 요거 곱하기 자, 요거 두 개 해볼게. 꼴파악 먼저 한다 했죠. 2 곱하기 2랑 2 곱하기 2를 곱하는 거지. 얘 몇 곱하기 몇이 되겠어요? 2 곱하기 2가 되겠죠. 2 곱하기 2 일단 그래서 2 곱하기 2로 일단 써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산 어떻게 해?
행과 열을 먼저 곱해요.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 1대1로 1 곱하기 0, 2 곱하기 1 하면 2가 되겠지. 따라왔니? 자, 두 번째. 첫 번째 행과 이제 두 번째 열을 곱하는 거야. 어떻게?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3. 그럼 7이죠, 7. 되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행, 첫 번째 행은 다 써먹었잖아.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곱해요. 1대1로. 1 곱하기 0, 0 곱하기 1. 0이죠. 자, 마지막.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을 곱하면 돼. 그럼 1 곱하기 1, 0 곱하기 3. 1이네. 그래서 곱셈의 결과가 일단 이렇게 된다. 괜찮니?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해볼게. 행과 열을 곱하는데 1행 1열, 1행 2열 다 써먹고 2행 1열, 2행 2열 이렇게 순서대로 곱셈을 하면 된다. 이게 행렬의 곱셈 방법이에요. 자, 그럼 봐봐. 1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 곱하면 몇 행렬 되는 거니 그러면? 이거 대답을 해봐. 몇 행렬 돼? 1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이 공식에 의해서 일단 꼴팍을 먼저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결과는 어떤 식으로 써지는 거니? 가로 한 줄, 세로 두 줄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뭐 3, 5 뭐 이런 식으로 되겠니? 꼴팍을 먼저 하는 게 너무 중요해.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곱셈을 한 결과를 어떻게 쓸지가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곱셈할 때는 꼴팍을 먼저 해놓고 계산을 해라. 이거 그 다음에 이 곱셈이 정의가 될 조건이 있거든요. 곱셈이 행렬이 곱셈이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야. 언제 되느냐? 여기가 사이가 같을 때만 곱셈이 정의가 돼. 같을 때만. 왜 그러냐면 단편적인 예시로 2 곱하기 2랑 1 곱하기 2를 한번 곱해볼게요. 지금 안에가 다르죠? 그치? 한번 봐볼게. 예를 들면 뭐 1101이라고 해봐. 그리고 1 곱하기 2짜리는 한 줄, 두 줄짜리니까 3, 5라고 해볼게. 자, 우리 행렬 곱셈 방식 어떻게 됐었지? 이 행이랑 이 열이랑 곱해야 되죠? 맞니? 그 1대1 매칭을 해야 되잖아. 근데 얘랑 지금 곱하는 개수가 1대1 매칭 안 되죠? 맞죠? 하나 부족하잖아. 그 곱셈이 안 되는 거야. 그거를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해볼게. 왜 곱셈이 안 되냐? 여기다 적용을 해보면 요거 지금 요 개수는 누구의 개수야? 열의 개수죠. 열의 개수. 요 두 개인 거는. 이거 두 개인 거는 열의 개수죠. 얘의 열의 개수. 랑 요거의 세로 줄 개수. 요 세로. 행개수죠. 행개수. 요거 개수랑 이거 개수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요거 땡땡땡이랑 땡땡땡이랑 맞아야 땡땡땡땡땡땡 1대1 매칭이 되죠. 그래서 요거 개수는 열 개수죠. 얘의 열 개수랑 뒤에 거의 행 개수랑 같아야 1대1 매칭이 돼서 곱셈이 정의가 된다. 되겠지? 요걸로 시험 문제 이제 하나 나올 수 있는 거야. 되겠죠? 다음 중 곱셈이 정의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잠깐 9번 좀 봐볼래? 9번? 9번 봐봐, 9번. 자, 다음 중 그 곱을 정의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A가 2 곱하기 1행렬이야. B는 1 곱하기 3행렬이죠. C는 3 곱하기 2행렬이지. 자, 그러면 먼저 AB 먼저 볼게. AB 정의되죠. 사이가 같으니까 정의가 되는 거야. 1로 같으니까. 맞죠? 자, 그 다음 BA. BA는 어때? BA는 1 곱하기 3이랑 2 곱하기 1을 곱하는 거거든요. 이거 다르니까 이거 정의가 안 된다는 얘기야. 사이가 다르잖아, 사이가. 이게 A, B, C죠, 지금. 자, 그 다음에 BC. BC는 이거 사이 같죠? BC 되네. 그 다음 CA. CA는 3 곱하기 2랑 2 곱하기 1이지? 이것도 사이 같기 때문에 정의가 되죠. 물론 그 곱셈 결과는 3 곱하기 1행렬이 될 거고. 이해되겠니? CA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CB. 3 곱하기 2랑 1 곱하기 3 곱하는 거죠? 사이가 다르지? 얘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한 문제. 괜찮겠죠?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개가 없어. 요번에는 그냥 요 정도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할게. A 제곱이란 건 그냥 A 2번 곱하면 돼. 알겠죠? 해서 숙제 요거는 일단은 어쩔 수 없어. 조금밖에 못해서 요거 15번까지만 15번. 여기 풀 수 있는 거 15번까지밖에 없거든요. 일단 15번까지 해오세요. 예. 미안하다. 가 이제.